행정법 해봅시다. 행정법 이번에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무래도 앞쪽에는 좀 뭐래든 테마별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뒤에는 모의고사니까 전체적인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행정상, 손실보상, 옳지 않은 거. 1번은 맞죠? 네. 네, 신청 범위와 관계없이 신청 범위는 상관이 없죠. 땅 주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땅 주인이 토지 보상 신청할 때 무조건 많이 받는 방향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토지 수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땅값 같은 걸 잘 아니까, 예. 그래서 토지 수용위원회가 할 수 있다. 권한이 세다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좋겠고요. 뭐 좀 억울하다 싶기도 하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가 2번도 맞는 설명인데 중요한 게 일반 사용이라는 게 중요하죠. 일반 사용이라는 게 특별 사용이 아니라 일반 사용 같은 거는 이제 공원 같은 데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걸 일반 사용이거든요. 그 만약에 이제 내가 놀던 공원이 이제 그 손실보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 공원에서 더 이상 자전거를 탈 수 없다 하더라도 뭐 특별한 손실이가 돈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3번에 3번은 그냥 맞는 것 같고, 그럼 정답은 4번이겠네. 할 수 없고. 4번이 왜지 근데? 음 4번도 맞는 것 같은데 정답 없는 거 아닐까? 아, 그건 정답을 다른 데다 적어놔가지고. 옳지 않은 거 2번이라고? 응?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일반 사용이 비해 맞는데?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공공용물의 이번도 판례 찾아보니까 맞는데? 판례가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 사용이 적법한 개발 행위로 제한됨으로 인한 불이익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인지의 여부. 소곡 나와 있는데. 근데 이거 정답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첫 번째 거. 아, 1번이 정답이네. 1번, 1번. 할 수 있지. 이거 말은 다 해놓고. 정답 1번, 1번이고요. 다음에 행정절차법에 대한, 앞에서부터 합시다. 갑은 영업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던 중 을에게 양도하고자 양수계약 체결하고 관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아니다. 이거는 끝에는 내가 다시 볼 거니까 앞에서부터 그냥 합시다. 그냥 그게 낫겠다. 48? 49부터. 어차피 이건 문제집을 따로 해놨거든요. 요거까지 했나? 여기까지 했네요. 다음에 다음 중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처분 기준을 설정, 공표할 때 1번은 뭐 맞는 말인 것 같네요. 뭐 좋은 말씀한. 두 번째, 제재 처분에 대한 임의적 감경 규정이 있는 경우 고려해야죠. 감경 사유를 일단. 감경 사유는 일단은 고려는 해줘야죠. 고려도 안 하는 건 너무한 거잖아요. 그래야 이건이 틀렸네.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는 재량행위 맞죠? 설권입니다. 네 번째가 음주 거부 이유로. 이거는 재량이 어딨어. 그러니까 음주 측정 거부하는 거는 재량 없이, 애누리 없이 그냥 바로 그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운전면허 취소 같은 거 있잖아요. 일반적인 운전면허 취소, 그러니까
음주를 측정하고 만약에 취소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재량이 됐는데 음주 측정 거부를 하고 나중에 뭐 잡히가 갖고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취소 수치가 나왔다. 이거는 기속으로 아예 나와 있고요. 네. 네, 이게 법문상 나와 있어가지고 기속이고요. 그다음에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재량행위나 기속행위에는 옳은 것. 재량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죠. 기속에는 못 붙인다 하더라도.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음, 그 다음에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수. 2번은 조건은 불확실할 때고요. 확실한 거는 기한이고 세 번째가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 중. 아, 기한에 대해서는 독립증송이 안 되고요. 전체 다 해야 돼요. 그다음에 매립 일부에 관한 그 법률효과 일부 배제죠. 아, 이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독립증송 안 됩니다. 부담은 아니죠. 뭐 내용상 제한도 아니고. 그리고 행정 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행정청의 권한은 지역적 한계가 있죠. 위법하게 되죠. 부산시장이 서울시장에 대해 가지고 뭐 건축 허가를 내준다거나 이건 당연히 취소가 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어,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되죠. 신속 신인이나 경단이죠. 경미하거나 단순 반복일 때. 그다음에 면허관청이 운전정지 처분하면서 통지서에 이거 안 하면 무효죠. 예, 예, 인정 안 되고요. 무효입니다. 무효까지 알아두면 괜찮죠. 납세 고지서의 교부 송달 및 우표 송달에 있어서 현실적인 수령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죠. 예.
납세자가 전제? 과세 처분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송달은 해줘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앞부분이 틀렸을걸요. 이게 맞나? 일단은 송달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문 정보 수집하고 제한하는 거는 맞아요. 제한하는 건 맞는데 그 뭐 이익 그것 때문에 따지는 거 68년 김신조 그것 때문에 할 거예요. 이미 공개된 정보라도 보호 대상이 되죠. 네, 그것 때문에 틀렸네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처리자의 행위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러니까 다음이나 이런 데죠. 네이버나 다음은 입증하지 않으면 면할 수 없죠. 법인의 정보는 이것도 살 적어놔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살 적어놓읍시다. 외울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는 살아있는 순간 움찔한 거. 그다음에 정보 공개에 대한 판례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이거는 괴롭힘 목적으로 하는 건 안 되고 너무 옳은 설명이고 교도소에 복역 중에 가부에 2번도 맞는 거고요. 공개될 경우 이거 맞고 이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개 대상 아닐 낀데 공개 대상 아니에요. 그래가 틀렸어요. 공개 대상 정보 이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하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조의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비- 이거 공개. 사법시험 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공개고요. 그다음에 그 어느 교수님이 뭐 얼마를 매겼나 이런 점수가 그러니까 이름 나와 있는 거 이거는 비공개고요.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 보상 평수에 이거 뭐 검토하고 뭐 이런 거는 다 보고 그 해줘야죠. 뭐돈 같은 것도 다 해주고요. 이게 비공개 대상은 딱 봐도 그냥 딱 비공개예요, 그냥. 예, 가령 뭐 헬기 같은 거, 그 국방 헬기 같은 거, 그거 관련한 사업, 그건 당연히 이거겠고 군 사업이니까. 그다음에 이게 수익 금액 사용 내역 관한 이거는 당연히 공개해줘야죠. 근무 보고서나 징벌위원회 회의록 같은 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람 개인정보 이런 거는 이제 일부만 개인정보 같은 거 갈아놓고 할 수 있다 이런 거 있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공개 비공개 대상 정하는 거는 그렇게 빡센 편은 아니죠. 그다음에 사면 대상자 공모의 알건 아파트 분양가 산출 내역 같은 것도 당연히 당연하겠고 접대성 경비에 집행서류 일체 같은 것도 당연히 뭐그 해줘야겠죠. 그다음에 그 대학 수학 시험 원데이터는 이제 이거는 안 되는데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 같은 경우 이제 비공개고 이거 학교 등수가 나와 있어가지고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 같은 경우 비공개란 거 알면 되고 인적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게 중요하죠. 인적 사항을 포함해 보면 당연히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3자가 비공개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비공개 그게 아니죠. 그 비공개되는 것들은 아예 그냥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공개하지 말라고. 그런 거 빼고는 뭐 전부 비공개 아니라고 보시는 게 제일 적당하죠. 그다음에 이제 비공개. 국정원 관련된 건 다 비공개예요. 국정원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국정원이니까 비공개겠죠. 아, 이거. 음, 그다음에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회의록 이거 안 되고 그 군사 기밀 같은 거 이건 뭐 당연히 그거겠죠. 보안 관찰 통계 자료는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보안 관찰 대상자들이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라 가지고 뭐 북한 아들이 내려온다 만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것도 뭐 알아두면 좋고, 그다음에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도 이거 안 되고 공개가, 그 진행 중인 재판, 일반 재판도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이거는 근데 딱 봐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도 뭐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잖아요. 비공개 심사. 여기는 아예 비공개하겠다고 심사한 거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사법시험 2차 답안지에 채점위원별 이게 나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나와 있다는 거, 채점위원 이름이. 그러면 이거를 알려줬다가는 채점위원이 뭐 막말로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요. 네, 문제은행 출제 방식 이거는 뭐 문제은행이니까 그 보면 그 비공개 될 만한 건 다 비공개 될 만해요. 인적 사항 부분이니까 당연히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 회의 자료 및 회의록 뭐 이것도 안 되고, 그 학업 그러니까 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 같은 경우 학교 등수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건 안 되는데, 그 대학 수학능 시험 원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1등급 몇 명, 2등급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적은 돼요 또. 그다음에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인격적, 정신적 내면 생활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뭐 딱 봐도 좀 비리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당하지 않고요. 뭐 이것도 15번도 개인에 관한 정보, 뭐 이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개인 정보인데 보면 뭐 전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독립유공자 서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유공자를 뭐 누가 했니 많이 뭐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거 알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아 이거 누가 독립유공자 그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심사위원회잖아요. 이렇게 심사위원이 누군지도 알려지거든요. 그럼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무원의 그 직무와 관련 없이 그냥 놀러 간 건데 이것까지 좀 그 하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8번도 이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있는 뭐 이런 것도, 이거 앞에 아마 구급 시험에는 이거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안 나오면 좀 안 이게 안 키워드가 안 나와 있으면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키워드가 나오면은 그나마 쉽죠. 개인의 성명, 사람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 기고. 그다음에 방송사의 취재 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결과물이나, 이건 방송사잖아요. 국가기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알리기도 좀 비리하다. KBS 같은 것도 방송사. 예. 세트는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편집 원본 테이프 한 개라. 계좌번호도 당연히 안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죽으면 끝나죠.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은 과징금이랑 과태료가 상속되는 거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허가 대상 건축물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 신고 대상 건축물도 할 수 있는 기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 최초 독촉 처음 것만, 두 번째 세 번째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시정명령 계속 거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이해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으로 기재한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그러니까 행정청이 엄한 걸 시켰단 말인 것 같고, 의무의 내용을 초과했으니까 초과한 걸 예, 초과한 거를 시켰는데 이게 안 따랐단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이행으로 했다고 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거고요.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하는 기재한 기조서. 근데 이행강제는 부과할 때 실제로는 50만큼 했는데 행정청에서는 100만큼 실수했다 해가지고 기재한 거. 음, 예, 초과하는 거. 그다음에 행정상 즉시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즉시 강제 되겠죠. 즉시 강제. 강제 집행이랑 또 즉시 강제는 또 다르거든요. 행정상 즉시 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고 당연 처분성은 인정이 되겠죠. 강제 폐쇄하는 그 즉시 강제 같은 경우는 거의 영장 없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뭐고 그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제 코로나 그 확진자한테 내 가지고 그 병원에 가두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거의 즉시 강제되는데 영장하고 이런 건 아닌 영장하고 이런 거 안 주잖아요. 근데 강제 폐쇄하는 거,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아 이거는 영장 주고 뭐 하고 이거 다 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직접 강제죠. 4번은 즉시 강제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 영장주의 원칙 예외가 인정되고, 예.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이게 영장 발급받고 뭐 받고 이런 사이는 뭐 도망가 보고 이러니까 뭐 대법원의 동행 보호 판례랑 헌법재판소의 게임장 판례. 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그걸 했을 거예요. 그거 보고 공무원증을 영장 대신으로 그 제출한 건데 이거를 인정해 주느냐 마느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무원증을 그걸 인정을 해줬습니다. 까지 알면 되고 행정상 손실보상 정당한 보상은 상당보상이 아니죠. 상당보상 1번 틀려서 상당보상은 뭐 그냥 100%다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정쩡하게 해준 거 뭐 90%도 상당보상이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상당보상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보상이죠. 손실보상에서 정당한 보상은 이제 상당보상이 아니라 완전 보상이고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관계없는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그러니까 배제 안 하고 그걸 다 챙겨줘야 된다는 이 말인데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 이거는 그걸로 생긴 게 아니죠. 그 뭐고
이거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배, 관계없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수용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배제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 이런, 일단 쓰레기 같은 말로 진짜 적어 놓으니까 내가 존나 헷갈리지. 그다음에 공익 사업을 위한 잔여지 수용 청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할 수 있고. 네 번째, 공익 사업을 위한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 이미 나왔고 1번으로 강행복규다. 그러니까 이주 대책 같은 경우는 강행복규로 이제 법률에서 이주 대책을 해주라고 아예 나와 있다 그 말이고, 행정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환매권은 민사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데, 명예퇴직한 법관이 명예퇴직 수당에게 차액 지급을 신청한 것에 대해 그 보상금, 그 당사자 소송, 예. 그러니까 퇴직금 관련은 거의 판례가 전부 그냥 100%는 아니고 거의 한 상당수가 이제 당사자 소송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갖고 음 부가가치세, 환급세, 민사가 아니죠. 부가가치세는 공법이잖아요. 일단 부가가치세가 공법이고 당사자 소송 가는 거 맞고요. 뭐 4번은 그건 당연한 말이고 구체적 권리가 일단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청권이 없다는 말인 것 같은데, 신청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효확인 소송 집행정지 가능하죠. 예. 집행정지 안 되는 건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일 때는 집행정지가 안 되고 그 외에는 다 가능하고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 거부 처분에서는 집행정지가 안 되죠. 그다음에 집행정지 행정소송법상에서 집행정지를 하면 결정을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정의 집행이 정지돼 보면 뭐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없죠. 행정청이 그 즉시항고해 보면, 예, 뭐 그때 보니까. 그리고 처분의 발령 시점이에요. 네 번째는 처분의 발령 시점이 아니라 처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원칙이고요. 장래후. 그 처분의 발령 시점에 소급하는 거. 만약에 그거 하면 집행정지 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전 단계로 가서 앞으로 쭉 나간 장래후로 하는 거고. 처분의 발령 시점을 하면 집행정지 하나 안 하나 똑같으니까 4번은 그냥 틀린 말이고 말을 어렵게 써가지고 좀 그런 거고. 그다음에 갑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에
사업계획 신청을 했으나 일단 거부 처분 당했고 거부 처분 취소 판결 확정됐고 옳지 않은 거 간접강제 이번에 들여와가지고 간접강제 가능하죠. 두 번째가 대법원은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이번도 뭐 맞는 것 같고 갑이 의뢰의 거부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무효 확인 행해진 경우 3번은 뭔 말이야? 네 번째는 봅시다. 의리 정답 자체는 쉽네요. 간접강제 신청 요건을 갖췄죠.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했잖아요. 이 말인 같은데.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이루어지고 돈은 조금 늦었지만 돈을 주긴 했다. 주심은 허용 안 되고 무효 확인 판결이 행해진 경우 간접강제 인정 안 되겠고 취소 판결에서만 간접강제가 됩니다. 3번 이거 저거 무효 확인 다음에 사례를 읽고 보기 판례의 태도가 가장 부합하는 것 가장 옳은 거 갑이 운전 도중 통화를 하다가 경찰관에 적발됐고 시행규칙 별표 이라면 일단은 이거는 행정규칙이겠고 벌점 15점 부과했고 벌점 같은 경우에는 그 안되죠. 그 가중 뭐시기 그 안되고 일단 요까지 알아두면 되고 법규 명령이 아니죠. 시행령 별표 조항 같은 경우에는 법규 명령이라고 뭐 볼 수는 있겠는데 시행규칙에서는 일단은 해당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상의 벌점은 점수가 최고 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2번이죠. 15점은 그냥 점수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통화하면 15점, 중앙성 침범은 몇 점, 신호 위반은 몇 점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네. 따로 뭐 구분해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행정처분은 아니 이게 내 말하는 게 이거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1년이 지나면 다시 초기화가 되거든요. 초기화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B별표 28은 대외적인 효력이 있죠. 당장 벌점을 내야 되는데 국민을 구속하죠. 예. 그러니까 벌점은 이제 뭐 확정 점수다. 그러니까 벌점이 뭐 따로 이제 구분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벌점이 확정 점수 이것 때문인 게 그거 적은 거고, 벌점은 또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예. 그다음에 재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냥 기속을 찾으라는 거죠. 도지사의 절대 보전 지역 지정 및 변경 행위, 이건 도지사 마음대로니까 이건 당연히 뭐 재량이겠고, 변상금은 얼마 주라고 법에서 나와 있을걸요. 아마 그래가지고 또 아니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식물보호법. 네. 국제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용도 변경 승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 제일 처음에 틀렸나? 최초로 틀린 게 아마 이거였을 텐데, 이게 왜 재량이냐? 이게 기속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3번 같은 내용이 이게 기속이 돼버리면 그 가공품의 수입 또는 반입을 위한 용도 변경 승인 같은 게 이게 기속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조건만 맞추면 멸종 위기종은 다 들여올 수 있다는 그렇게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재량으로 됐어요. 예, 재량이요. 예. 그다음에 이거 그냥 외워야 돼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조 1항 제2호 및 뭐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명령을 할 것인가 여부, 이거 그냥 재량이라고 그냥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는 재량이다. 네, 이제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재산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이 아니고요. 네, 이건 그냥 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또 그냥 적어 놓자. 그냥 나오면 대박이니까. 옳지 않은 거.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 물건, 이 압류처분 당연 무효고 남의 거 뺏어가면 안 되죠. 행정청의 법령 규정의 문헌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 이게 일단 요건이 의미가 분명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당연 무효죠. 예. 이거는 중요한 거는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다고 했잖아요. 분명했는데 잘못 해석한 거죠. 인간이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거. 4대강 살리기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이거 상관없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예, 하자가 존재한다 볼 수 없고요. 이것도 그냥 외워야 돼요. 뭐 그렇답니다. 성립상의 실효가 아니라 무효 사유죠. 무효. 실효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처음엔 할 때 멀쩡했는데 나중에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죠. 효과가 없어졌다. 무효는 아싸리 처음부터 효과가 없다 이런 거고, 성립상에서 중대명백한 하자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가 완전 에바자 에바 참치니까 그거는
실효가 아니라 무효사유다. 예. 판례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체류 자격 변경 허가는 당연히 재량이겠거니 왜 유기장 영업 허가는 유기장이 유기장이 한의사 면허. 예, 한의사 면허는 진짜 허가고 의사 면허가 특허고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무효 여부는 판단할 수 있죠. 성결무술 취소일 때는 이거 안 되죠. 공정력 때문에 취소일 때는 아무것도 못 하고요. 무효일 때는 가능하다. 음. 그다음에 위법 위물 이유로 취소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맞고 첫 번째는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판단할 수가 없지. 그거 뭐였지? 안 되는 게 그 취소일 때 그 공정력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이름 까먹. 근데 그거는 판단 못 하는데 용어는 판단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옳지 않은 거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청문 절차를 취소되었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된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업허가가 멀쩡해진 거죠. 무효가 영업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소급해가지고 살아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구두로 고지한 거는 당연히 무효겠고 그다음에 행정성, 실효성 확보 수단 옳은 거 기억은 맞겠죠. 위법행위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시정명령 뭐 더 이상 해줄 필요는 없어지겠죠.
그다음에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 믿고 이행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니은도 맞죠.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은 그 사유에 해당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디귿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 영업정지 처분은 행위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원이 사고 친 게 아니 그러니까 예, 감독상 예, 그냥 고의나 과실도 필요 없고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한도의 과징금 전체 다 취소해야 되고 이거는 이거를 국제징수법 강제징수 국제가 아니라 국세겠지. 10일 이내 독촉장 발급해야 되고 국고로 기속되는 게 아니라 돌려줘야겠죠. 반대죠. 원칙적으로는 공매를 하고요.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을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 없어질 새끼인데. 국세 징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 청구와 심판 절차를 모두 필요적 국세 같은 경우에 심사 청구나 조세 심판원장에 대한 심판 청구인데 둘 중 하나만 거치면 돼요. 전부 다 할 순 없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틀렸고.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물의 일부만 수용되어 자녀분 보상해줘야 되는 건데 자녀 건물에 대한 가치하락까지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보상은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해야지 물건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별로 해버리면 아니지 물건별로 해버리면 건물 한 채에 그거를 줘요. 보상금이 나와요. 근데 그 건물 자체에는 여러 가지 그게 많이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권들이 어마어마하게 걸린 상황인데 그러면 집주인이 받은 사람이 들고 튈 수 있으니까 안 되고요.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3번은 뭐지? 잔여지 수용 청구권. 형성권은 맞고. 잔여지 수용 청구권을 하지 않으면 보상금 증감 소송으로 간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게 맞나? 보상금 증감 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고, 행정청이 피고아니라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보상금은 서로 각자. 예. 재결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거.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재처분 의무는 있으니까 1번은 틀렸고. 심판위원회는 가능하죠. 소송권 안될 끼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없고, 같은 제가 대통령 대통령이 한 심판인가? 그거랑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는 거. 하자승계 틀린 거.
직위해제 처분은 다툴 수 없죠. 그건 그냥 규계토 대항 그거 외우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것 같고. 행정계획, 한지계획 1번 틀렸고, 곰곰이 공람 절차 하자가 있는 2번 도트 절차상의 하자는 그 해당되죠. 3번도 틀렸고, 이어서 건축 허가에서 싸워야 되니까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4번이기 맞는데, 계획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시행됐었잖아요. 시행됐을 경우에는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시행이 안 됐다, 만약에 이제 뭐 계획,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조금만 안 해가지고 나왔을 때 그때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왜 이리 안 주고. 도시계획사업, 배상 또는 보상으로 가야 돼서 인정이 안 된다. 주융주점 허가하고 있는데, 아, 이거 처분복 아닌데, 처분법규에 관한 내용 같은데.
틀린 것. 법정 부관. 강학상 부관 아니고 왜 처분 복귀를 한다. 부관은 조건 또는 A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번 말은 부담이 국민한테 더 유리하다는 말을 그렇게 한 거죠. 부담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맞고 3번은 철회권의 유보 다해 부관 4번은 철회권 이익형량의 제한 4번이 정답인 거는 부당결부 넘어가죠. 그러니까 유흥주점 영업허가랑 주차 공간을 만들어내라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아 너무 덥다. 뭐 얼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처분의 이유 제시 신인경당 긴급이고 뭐 1번은 뭐 좋은 말이니까 괜찮고요. 뭐 2번도 괜찮겠지요. 네,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 상당한 이유가 제시된 경우에는 그거고 처분과 동시에 할 수 있죠. 처분할 때 하는 거. 네가 뭐 만약에 하면 네가 왜 잡혀가니 뭐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 통지 처분 이전에 하는 건 사전 통지고 틀린 거 대집행 과정에서 자기 의무의 부과와 자기 의무의 부과와 대집행에 대한 개고 처분이 사정에 따라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하면 요건 충족한 거 맞고 체납 처분 절차에 있어서 공매 기일의 공고 및 통지는 처분이 아니죠. 공매 처분만 처분이고 다른 건 다 처분 아니에요.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는 처분을 뭐 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 그럼 다 명의로 한 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기간은 독립해서 안 되고 부담만 가능하죠. 행정 질서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압축 트럭 양벌 규정이죠. 처벌 대상 되고요. 지정 항만 순차 이건 양벌 규정 처벌 대상 안 되고요. 이거 때문에 적어놓은 것 같아요.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거고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을 전제 조건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이죠. 자동적으로 영업주 처벌하는 건 좀 너무하다. 다음에 집행정지 옳지 않은 거. 접견 허가 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 처분 집행정지 거부나 부작위는 집행정지 안 되죠. 거부 처분에서는 그거 생각하면 그냥 가면 되고 몇 페이지부터고 행정처분을 다투는 사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거 허용 안 되겠죠. 이거 국제 그거잖아요. 국제 국제법? 아무튼 국제법 그 개인 그거 해가지고 하는 거 안 돼요. 카트도 아마 있을 거예요. 카트도. 자동차 운수. 왜씨 이거 동그라미 좀 왜 4번 한 거야? 아 4번 있구나. 한도액 초과한 거. 이거 안 되죠. 전체 다 취소해야 돼. 과징금 일반적으로 7급에서는 좀 다르게 나올 수 있겠는데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 사실이 동시에 형사법규에 위반 사실이 되는데 형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네, 그렇죠. 형사재판 안 끝나도 처분할 수 있고요. 처분은 행정청의 권한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뭐 처분을 하고 나중에 이제 위반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 뭐 그냥 그 소급해가지고 멀쩡해지는 기고. 아 식품 적개가 일반 영업종 신고 주 기속이겠고 영업신고를 했으나 그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일 때 행정청 이거 거부할 수 있어요. 예. 무허가 건물은 안 돼요. 이거 해줬다가 건물에 불나고 이러면 잘라고. 피고적격 국가의 홍기부상 화랑 행자가 국가 맞겠죠? 검사 인용은 법무부 장관이겠고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장이겠지. 아, 서울시장이죠. 경찰서는 경찰은 이제 국가직이기 때문에 피고는 국가가 되는 거죠. 자치경찰, 뭐 제주경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고 식품위생법은 관할 관청이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차 공간 확보할 것 조건을 붙였고 허가하면서니까 부담이겠고 일단 옳은 거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재량이 아니라 기속이죠. 그래 원래 이거 붙이면 안 돼요. 에이? 이번은 뭔 말인지 모르겠고 여기에서 조건은 강학산 법률효과 일부 배제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용할 때 일부만 제외하고 뭐 그런 거고 식품위생법상의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점 영업허가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 첫 번째 있네요. 식품위생법은 관할 관청에 영업허가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부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진정 일부 취소도 뭐 해당하는 거 아니고 조건으로 붙였다는 거잖아요.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직당국 이거 소송 대상 아니고 국민 등의 경고 의결한 거는 처분성이 있고 A는 합창 단원이겠고 그러면 공법상 계약이겠죠. 틀린 거 찾으란 거죠. 제2초가 하지 않았고 뭐 별 문제 없네요. 공법상 근로계약 맞고 법률 유보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 유보가 없어요. 그냥 계약서 상에만 뭐 쓰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 허용되지 않고요. 공법상 계약 공정력 인정되지 않고 취소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겠죠. 당사자 소송. 음, 법률 유보 같은 경우에 법에 명시가 돼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계약
계약할 때 보면 뭐 저기 뭐 시립 단원들 계약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 법에 근거해서 했다기보단 각 지자체에 맞춰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러거든요. 그래 안 되고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A구의 보건행정 가비 위생지도 법령 수권 없이 행정지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네, 틀렸고요. 위생지도에 상대방이 일반, 휴게, 계절 음식점 업주가 불응한 경우 이거는 원칙이 있어요. 행정지도에 불이익한 조치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고요. 구속력을 갖지 않은 행정지도에 속하지만 행정 볼자가 비례원칙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대 원칙 같은 게 다 적용된다고 보면 되고요. 갑의 위생지도가 뭐 공표해야 되고 비례원칙은 다 따라야죠. 행정법 일반 원칙 중 하나니까. 사실행위 추첨은 막 맞겠고 권리 의무 변화를 노리지 않은 것. 이것도 맞겠네요. 요거는 권리 의무 발생하니까 이거는 법률행위겠고 리을까지 되겠네요. 사실행위랑 안 적어놨네. 그럼 적어놔야지. 음, 성 하면 행정절차법상 송달 1번은 맞고 송달은 도달주의고 행정절차법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행정절차법 서류의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것도 그냥 외워주는 게 좋고요.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송달받을 자 알기 쉽도록 광보, 공보, 게시판 일관하고 이거 3번은 좀 바꿔내야 되죠. 그러니까 인터넷은 무조건 공고를 해야 되고요. 인터넷 말고 광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그러니까 인터넷 플러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공고일은 14일이 지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부작위에 의한 국가 배상이 성립할 수 있는 판례의 내용 이건 거의 안 나오는 건데 이거 그 동네 용산 참사인가? 그거 같은데. 1번은 당연하죠. 이거 좀 바꿔가지고 건축법상 뭐시기 한 거는 또 아니거든요. 두 번째가 집단 따돌림 인해 자살한 경우 이거 선생님은 책임 없어요. 족같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이거는 뭐 판례 내용이 좀 충격적이라서 되어 있고요. 미니컵 젤리 이것도 이제 그거 해당 안 되고요.
예, 미니컵 젤리. 정신질환자인 세입자에 의해 살해당한 집주인의 유족은 평소 행동에 대한 사법 경찰에 수사 미개시 긴급 구호권 불행 사유 청구할 수 없다고 나왔어요. 판례상으로. 이 사건 보면 그 정신질환자가 평소에는 아주 멀쩡하다가 그 순간 헷가닥 돌아가지고 박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살인을 저질 거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다고 합니다. 그냥 평소에도 애가 막 칼 들고 막 지고 있고 막 뭐 립스틱을 막 조커처럼 칠하고 있고 이러면 이제 되겠는데 그런 것까지 아니라니까 그게 적용이 안 됐다고 하네요. 손실보상 옳지 않은 것은 공공의 필요의 의미는 1번은 뭐 그냥 저건 그냥 통째로 외워두는 게 좋고요. 마지막에 공공의 복리보다 좁게 보는 게 타당하죠. 공공의 복리보다 넓게 보면 다 갖고 와버리죠. 그러니까 안 되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사업 폐지, 보상 청구가 민사 2번은 잘 모르겠고 토지가 가지는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 대상 안 되고요. 그냥 딱 그 공시지가 끝입니다.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저거 민사계약 성질입니다. 4번 그래가지고 그래가 틀렸어요. 하천법 공익사업의 경우 민사가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라 하고요. 보상합의 협의시득이고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민사관계. 행정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결이 아니라 심리 아닌가? 심사겠죠. 심사. 재결 같은 경우는 아예 판결을 내리부는 건데 행정심판은 서면이나 구술로 하고요. 행정소송은 구술이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구술이 원칙이고 4번은 뭐 말한 거고 재결할 수 있는 심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불고불리를 어긴 거죠. 불고불리. 소를 제기한 것만 하라고. 행정행위가 있은 후에 근거가 된 법률이 헌재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일단 행정행위가 있었고 위헌으로 결정된 거고 그럼 취소겠고 일단 취소 사유겠고 취소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도과한 후 각하이가 무효 확인 소송으로 그러니까 무효가 아닌지는 본안 심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냥 통째로 로딩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국립대학교 총장의 임용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조 요청을 하면서 처분에 해당하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법률 중에 발령 개시하지 않습니다. 이번은 당연한 거고.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공권력 행사에 포함이 안 될 낀데. 불기소. 아, 형사재판으로 간 거구나.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그냥 바로 갚으면 되고. 사본 이거 그냥 전체 다 그냥 외워야 될 것 같은데. 행정법에 법원. 이거 안 되죠. 헌법과 같으니까 국내법이겠죠. 헌법, 국제법이 헌법 그거 되면 안 되지 그거는.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도 판례법은 법원은 될 수 있죠. 법원은 가능합니다. 관습법이랑 성문법 하면 당연히 법전에 적혀 있는 게 우선되고요. 조리는 마지막 상황에서. 행정규칙. 일본은 너무 잘 맞는 말이고. 구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노령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이랬죠. 법규명령? 시행령. 시행령이 중요한 거죠.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니라 시행령. 이건 왜지? 잘 모르겠는데. 내신선적 처분성 인정 안 되고요. 개인 택시 이거 문제 자체는 쉽네요.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특허입니다. 많이 나오는 거. 이것도 그냥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시행령이 중요한 것 같기는 했어요.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가진다고 합니다. 일단 뭐 요 페이지까지 하면 일단 마지막 주 무엇이 시험 조지면 또 국가직도 준비해야 되니까 행정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행정 계획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은 없죠. 행정 계획의 절차는 개별법에 맡겨져 있고요. 이건 정답인데.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헌법소원 대상이 당연히 될 수 있죠. 2번을 왜 한 거야? 확정된 행정계획 안에서는 변경경 신청 안 되고 확정이 됐잖아요. 행정계획의 구속효는 절차 집중만 인정됩니다. 실체 집중은 안 되고요. 이거는 제대로 안 읽었을 때 걔가 행정법은 다 필요 없고 제대로 읽어야 된다. 절차법상 행정 절차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대형마트. 일단은 대형마트는 수리가 필요한 그거고요. 대형마트 지을 때. 그다음에 사전 통지 같은 거에는 개설자 한 사람한테만 해줘야 되는 거고 안에 있는 점포들한테 다 해줄 필요는 없어요. 기억은 옳은 설명이죠. 기억은 동그라미. 그냥 3번, 4번에서 골라야 되고요.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정체 수술 개정 고시 고시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시 처분이 아니라 이것도 고시죠.
음, 고시의 경우, 음, 안과들에게, 그러니까 안과 의사들한테 개개인,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공포라고 보면 되죠. 공포하는 건데,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거 다 일일이 허락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이고요. 소이익 틀린 거. 원천 징수에서 원천 납세 의무자. 앞에 다 필요 없고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한 네. 네. 원천 징수 의무자 같은 경우는 그거 그 과세 결정 그어서 항고소송 제기하는 거고 그 내용일걸요. 음. 건축 건물 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쪽 주민 소유자는 이번은 그냥 외워야 돼요. 건물 사용 검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습니다. 그냥 이걸 외워두는 게 중요하고요. 개발지원구역 안에서 공장 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 취소되었다면 그럼 허가가 날아갔다는 거죠. 네? 공장 건축 허가까지 다 날려뿌야지. 건물 짓는 것 때문에 이 괴로워하는 긴데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 처분이 4번? 그냥 외워야 되는 것 같아. 신규 판례. 아, 예. 거부 처분이 제게서 취소된 경우 그러니까 거부 처분 말고 다른 더 좋은 게 있는데 거부 처분을 한 거는 이제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공장 설립이랑 공장 건축 허가는 엄연히 둘이 다르고 공장 건물은 올릴 수 있죠. 환경성 피해도 입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일단.